한진아 선생님 잠깐 말씀하실까요? 전체적인 예.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제가 이제 작년에는 경기연구원에서는 에코미즘 때문에 에코미즘 관련되는 데 좀 많이 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고 참여할 기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자본 이제 껐습니다. 가봤고, 제가 며칠 전에는 그 수원이 지금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예. 예, 지금 저 전국적으로 문화도시인데 수원이 지금 예비 문화도시 선정돼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수원이 그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인문도시 사업을 했어요. 인문도시 사업을 하고, 또 여주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인문도시 사업 이제 기본 계획안이 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직접 참여하게 되고 또 뭐 옆에서 평가하기도 하고 지켜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 사업이나 큰 분야에 들어가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다르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제가 에코미즘 연구할 때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에코미즘 사업은 아까 조도 선생님 발표하셨죠. 에코미즘 사업은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원래 에코미즘의 기본 개념이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활용을 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이 뭐 쇠퇴해 가니까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다 뭐 새로운 자원을 넣는 것이 아니고 지방이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은 어떤 마을이 대장간이 있다. 그러면 그 대장간 자체를 잘 활용해서 뭐 대장간 물건도 잘 팔리게 하고 사람들이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도주 생산하는 데가 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포도주를 먹게 한다든지 거기에서 또 그 공장 마을에 있는 포도주 생산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해가 뭘 한다든지 아까 조쌤 이야기도 보면 일관돼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왔을 때의 에코미즘 사업은 좀 어떤 식이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미즘의 가장 기본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는 보통 사람들을 우리 어떤 문화기획자나 누가 들어가서 뭘 해주는 것이 원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 있으면은 거기에 에코뮤지엄에 이제 코아가 있는 거죠. 코아가 있어 이렇게 중앙이 된 박물관에 하나 있고 거기에 우리식으로 학예사가 있는 거죠. 그들이 계속 그걸 다니면서 각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램 개발해주고 뭐 필요한 걸 가져오게 이렇게 돼 나가는 건데 저는 에코뮤지엄을 보면서 우리가 전형적인 에코뮤지엄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제주도 가면은 제가 지금 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제주도 원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그 마을을 조랑말 마을로 조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랑말 마을 체험하게 온다든지 또 사람들이 오니까 식당들이 번창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 들어갔던 문화기획자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나중에 약간 갈등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문화기획자 들어가서 활성화시키려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야 우리가 하겠다 이러니까 좀 갈등도 생기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본이 그거일 텐데 우리가 에코미즘 할 때마다 저는 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연구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양평문화재단에서 이제 아까 강수민 선생님이 발표하셨습니까? 예. 그 강수민 선생님 발표하면서부터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면서도 강쌤도 아마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조돈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과 비교하면 그렇게 좀 대략 제가 좀 공부 겸해서 그런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 고민을 결국 현실 풀어내셨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대려 양평문화원 있는 두 분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 고민이거든요. 예. 그게 아마 어떤 고민이에요? 예, 다른 지역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사업이 되지 않고 운동이 되자라고 하는 거고 주민의 운동과 참여와 활동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제안인데 그거를 아마 좀 조조 팀장님이 아까 중간에 그런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이제 이게 해외 사례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적 지금 상황이. 이제
에코뮤지엄을 보면서 느꼈던 건 아까 제가 이제 키워드 중에 쇠락한 마을 그리고 공동체가 소멸하는 그런 지점에서 문화의 소멸 현상을 막기 위한 사실은 학술적인 성향이 더 강한 형태의 이 운동으로 본다. 주민의 어떤 그 주동적이고 더 자발적인 자생적인 움직임으로 가야 된다. 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논의돼야 되는 게 사실은 부동산 문제예요. 네, 저는 부동산 문제라고 보고 그 이제 해외 사례들 자산. 보면은 네,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뭐 사실은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1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주택이 있잖아요, 1엔 주택이 그런 정도인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가 다 공유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유화되어 있는 토지 상태에서 동네가 쇠락을 하면 그냥 주민들만 싹 빠져버리면 끝날 문제인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외곽 사실은 제가 이제 더 외곽 강원도 외곽이라든지 뭐 저기 뭐 충청권 외곽 여기까지 지금 뭐 제가 지금 파악해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뭐 경기권 외곽 정도라고 해도 다 사유지다 보니까 에코뮤지엄을 함께 구상하고 주민들이 함께 뭔가 이것을 모여서 내용적 측면을 고민하기에는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욕망과 그리고 공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에코뮤지엄의 운동과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사실은 이런 에코뮤지엄 전략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실은 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끊임없이 그 저출산 문제에 뭐 몇십 조 쏟아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코뮤지엄은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정도 규모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의 이해도가 일단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에코뮤지엄을 통해서 당신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본인들의 지역사회 혹은 본인들의 공동체의 문화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본인들의 토지 지가가 올라가길 바라셔요. 사실은. 예. 예. 그게 사실은 괴리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첫 시작점에서 이것을 주동체로서 참여하는 이 참여 주체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들어가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에코뮤지엄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마을에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이 참여 주체를 선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몇몇의 기획자가 그냥 아무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화 기획하듯이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양평에서 지금 시도했던 거는 그래서 그 사실은 시범 사업이었거든요. 올해 경기문화전에서 사실은 5천만 원이라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나마 이제 이 재단의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가지고 그냥 시범 사업을 뿌릴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예술가와 지역의 청년 활동가 중심으로 해서 일단 소재를 파악하는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 소재를 파악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주요 키 인포먼트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찾아내는 데까지의 힘을 썼어요. 내년 단계는 이제 이것을 저희 이 공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민간 주체를 이제 찾아내는 거. 그 다음 스텝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아마 기획자로서 우리 강수민 차장님이 아마 뒷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양강 에코뮤지엄이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제 양강 에코뮤지엄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한 거거든요. 이제부터 주민과 만나고 또 뭐 우리 조도 팀장님 얘기하시던 뭐 땅을 사든 자산을 확보하든 이런 장을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걸 기획을 하셨던 부분으로서 좀 마무리 말씀 강수민 차장님. 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사례만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주체가 이 양평 안에서 문화예술기획과 예술교육과 그런 가치를 알고 계신 청년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어떤 그 양강 에코뮤지엄의 아키비스트이자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매니저이자 함께 좀 주축이 돼서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에코뮤지엄은 어쨌든 이 지역의 주체들이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단순히 저희가 넓게 문화예술 분야로 관심 있는 분들로 설정을 했던 것도 그 이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양평에 거주하신 작가님도 계시지만 양평에 거주하지 않는 작가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폭넓은 시선으로 에코뮤지엄의 유산을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양강 에코뮤지엄이 진행이 되는 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 에코뮤지엄 프로젝트의 주체는 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는 어떤 매니징의 그냥 역할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 예, 제가 근데 하나만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전략이 일단은 이제 1단계잖아요. 일단 발굴이었잖아요. 발굴. 그다음에 발굴이죠. 이제 또 내년에는 이제 주민 주체를 찾겠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에코뮤지엄이 태동한 지역에서의 사례를 보면 거기 역시도 첫 시작부터 주민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제가 아까 그 프렌느 에코뮤지엄 관장님 뒤라지 선생님 말했잖아요. 그분 역시도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팅을 하거나 매니지먼트를 하는 주체는 공에서 잡아주더라고요. 코디네이팅을 해주면서 민간이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는 파트를 지속적으로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저희는 이제 기초재단이 어쨌든 경기도에만 해도 이제 22개가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문화재단의 이런 전략에 동의를 하시는 문화재단 혹은 문화원 같은 공조직이 있다면,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불가능하다면 이런 이제 민간과 공공이 반반 섞여 있는 이런 조직들에서 이제 에코뮤지엄 코어 센터 같은 것들을 사실은 하부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민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의견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예, 우리 검은상 대표님. 방금 그 조도 팀장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에코뮤지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저 강진갑 교수님 고민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트워킹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뮤지엄 사업을 아까 조도 팀장님 발표에서도 에코뮤지엄 사업을 설명하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리고 글자가 많잖아. 그래도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에코뮤지엄 사업이 뭐다 하는 거를 딱 2줄로 설명할 수 있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전문가들 몫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에코뮤지엄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었는데 그때도 시원한 답들이 안 나왔고, 단지 이제 오늘 참여를 수업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 신성희 교수가 이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한다는 게 말하자면 내셔널급이 아니고 내셔널 트레저가 아니고 그 지역 마을 단위에서의 유의미한 문화적 생활 또는 산업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그 유산을 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서 이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소재, 객관적인 객체를 비교 대상으로 해서 에코뮤지엄 사업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엔 그게 가장 이제 와닿는 정의였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원래 그 이 에코뮤지엄의 개념 정의와 용어 사용에 대해서 에코뮤지엄이 무엇인가, 또는 커뮤니티 뮤지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러면 한글로 표현할 때는 어떤 용어를 쓸 게 있는가,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하려다가 그 윤명철 교수한테 자기가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선 당신이 발제를 하시고 그랬다가 제가 취소를 했어요.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를 토론할 자신이. 그래서 요거는 지속 과제로 놓고 내년도에 좀 본격적인 논의를 하든가 하는, 아니면 제가 그 뭐 다른 학회, 그 해양정책학회, 행정학회 또는 그 이 문화 관련 콘텐츠 학회, 또 우리 이런 강진갑 교수님이 하는 우리 또 경기학회, 이런 이 학회들 차원에서 우리 활동가들하고 같이 한번 그 토론회를, 세미나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강진갑 교수님한테 내가 오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이제 한강 수계 우리 배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희 그 5대조부터 아버님까지 고향이 그 청풍입니다. 청풍. 단양군 청풍면 방흥리. 근데 그 충주댐 때문에 이제 수몰돼서 때문에 남한강. 예. 갔는데, 그때 그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가끔 놀러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그 황포도 때 배가 돛담배가 이렇게 거기에 쫙 이렇게 떠다녔단 말이지, 저 아래서. 그래서 야, 이런 거 한번, 아까 그 우리 저기 그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배로 남양주시 조미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실은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도 이 5개 시 연안 그리고 인천 연안까지 해가지고 포구를 잇는 그 조운선 에코뮤지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뭐 해양법과 해양 정책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경기도는 한강 수계, 경기만, 그럼 바다와 강, 이건 다 하나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배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연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큰 프로젝트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 강진갑 교수님 그 가능성이 어떤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짧게 해주십시오. 미안해요. 제가 그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직도 한국 사회가 강에 대해서는 약간 몇 가지 그 이전 정부가 했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강하면 일단 사람들이 반응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은 지금 강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강과 관련 사업을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댐인 것 같아요. 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한강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이 한강물이 이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이 돼버리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상수원 제한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한때 서울 사람들 식수를 갖다가 뭐 남한강에서 하지 말고 북한강 상류로 가져가자 이런 말 나오고, 그럼 북한강 상류로 가져가면 적어도 남한강의 경우는 식수 뭐 보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저도 권 교수님 말씀처럼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좀 장기 과제로 써야 되지 않을까. 네, 한번 논의하시죠. 예, 한번 말씀 나누시죠. 예.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은수 박사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김은수 박사님. 마이크가 켰습니까? 켰습니다. 저는 입만 열면 자꾸 재단을 탓하는 것 같아서 좀 생각하고, 오늘 재단 멀리서 참가하신 우리 정일지 박사님이 한번 오늘 소감을, 토론회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마이크를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정일지 교수님 한 말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뜻깊었고 지금까지 한 5번 이상 참가를 해왔는데 오늘이 제일 완전 감동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강진갑 교수님 그리고 경기 문화재단 이런 활동가들 이 얘기가 접목돼서 이게 깊이랑 재미랑 이게 접목이 된 것 같아요. 이거랑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에코뮤지엄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 이 제일 중요한 코어 이게 뭘까를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학술, 이런 말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EQ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IQ랑 EQ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좌뇌, 우뇌가 같이 가야 돼요. 그거를 하는 게 에코뮤지엄이지 않을까. 그 다테야마에서도 30분, 저 김갑곤 대표님은 아마 참여했던 것 같은데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뭐 주민들이랑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공연을 본다거나 이렇게 두 개가 세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IQ랑 EQ가 세트가 된 거, 학술이랑 예술이 세트가 된 거, 그리고 플러스로 매니저, 주민, 물론 주체는 결국은 프로세스로 주민 주체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그 프로세스 전반으로 흐르는 거는 IQ, EQ가 통합이 된 이런 주축, 두 개 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물 얘기가 너무 재밌었지만 한편으로 사실은 이제 일본은 지진이 많다 보니까 지질학적 관점이 되게 중점이 되거든요. 근데 저 뒤에 제 그림을 지금 바꿔봤는데 어떤 시골 마을인데 이제 지진을 계기로 그 단층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질학자가 전국에서 막 오면서 이제 에코뮤지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걸 통해서 제가 좀 많이 그 지질학자 전문가들이랑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자니까 이 지질의 얘기가 이 물결이랑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질이 뭐 생기면서 물 흐름이 생기고 그리고 지질 그 땅이 바뀌면서 그 농산물도 바뀌는 거예요. 어떤 쪽이 더 맛있고 어떤 지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산물이 더 좋고 기후가 이렇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지질학자 분도 좀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재밌을까 이러한 아이디어도 생각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또 경험을 한 게 그 춤추시는 그 분도 오늘 참여하신 거 듣고 이 고민을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난 거는 그 제주도에 해녀 식당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매니저가 해녀 분들이랑 함께 이런 예술 그걸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쪽도 좀 모니터링을 하면 여기에 또 하나의 또 플러스로 좀 이런 뭐라 그러지? 통합적인 어떤 방식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일재 교수님이 진짜 감동하셨나 봐요. 그 원래 짧게 코멘트를 하시는데 오늘은 진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아니, 코멘트를 해주시고 제일 긴. 답변을 한 20초만 할게요. 예, 예. 오. 지질학자는 사실 어제 우리가 경기 지속가능위원회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아카데미로 어제 그 강원대 명예교수가 계신 이 우경식 교수 그 양반이 제주도 동굴하고 한라산 그리고 이 경기 한국의 서해안 갯벌. 갯벌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 경기도에는 혹시 이 북부 쪽에 동굴이 없냐? 근데 강원도에는 있는데 경기도에는 동굴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이 해안 지방의 주상절리 그리고 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이 주상절리들 이런 것들 좀 찾아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고 아마 향후에 그분이 강의를 또 하고 같이 참여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 조두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 국제관계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다뤘어요. 그 신성희 교수가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아마 그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아마 경기문화재단에서 또 마무리 말씀 한번 하실 때
그쪽에서 계획을 한번 들으면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동북권 워크숍은 동북권 각 지역이 지금 에코미즘 사업의 사업자들은 아니시걸랑요. 어떻든 우리 양강이 중심, 양평이 중심이 돼서 그분들하고 자유로운 결합들, 연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저는 오히려 사업자적 결합보다는 그런 식의 결합들이 훨씬 더 민간과 주민과 지역의 어떤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 양평, 양강 중심이 돼서 또 오늘 함께 하셨던 이 팀들이 이 에코미즘의 어떤 네트워크를, 동북권 네트워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강진갑 선생님 그 발제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실 에코미즘은 권역화하는 거하고 루트, 벨트를 묶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한강은 모든 게 다 권역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게 다 벨트가 될 수 있고 산업이 될 수 있고 유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식을 좀 같이 찾고 이렇게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일단 워크숍을 좀 마치고, 뭐 우리 재단에서 뭐 마무리 말씀 뭐 따로 있습니까? 광고나 경기문화재단. 네. 오늘 워크숍 잘 들었고요. 동부권역에서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에코뮤지엄 사업이 확장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양평문화재단 진행해주신 에코뮤지엄 오픈 스튜디오도 저희가 가보고, 또 이렇게 다른 지자체 문화원이랑 관계자분들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이, 사실 아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사람의 발굴이 제일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하셔서 너무 고무적으로 재단 입장에서도 보고 있고요. 사업 내용들 저희가 잘 전달해서 또 정책으로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